네, 쉬고 오니까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 뚜껑 열기 전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이 되는데요. 이분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쉬는 동안에도 마음 편히 쉬기는 좀 그랬던 게 일정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총선 끝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CPI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오늘 국내는 옵션 만기일 영향까지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고민스러운 제 자리입니다. 네, 우리 수정이가 얘기하신 대로 일단 뭐 사실 4월 달은 제가 항상 좀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면 좀 전약 후반도 한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4월은 또 잔인한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잔인한 달 그런 증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 단기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는데 변수가 3개가 나왔어요. 예, 첫째는 뭐 CPI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우리가 좀 예상했던 6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자꾸 멀어지는 그런 기분.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이제 그 프랑스 르몽드지 같은 경우는 우리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시각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외국인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이 잘 아시다시피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강세장에서 만기일 날 시장 변곡이 일어나기 쉬운데 2월달, 3월달은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줬었거든요. 근데 저도 4월달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렵게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수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엔캠을 비롯해서 뭐 전략 쪽이죠. 그 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 AI 그 모멘텀에 대해서 전력 인프라 그런 섹터가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고 하여튼 뭐 오늘하고 내일은 저도 조심스럽게 시장을 볼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길게 본다면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견조한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TSMC를 비롯해서 이런 쪽도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물론 뭐 금리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쪽, 그 다음에 또 틈새 시장, 그 다음에 또 로봇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한번 오래간만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노란색에서는 내린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이제 많이 그동안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더 그러합니다. 저점 대비 지수가 한 7% 정도 빠졌거든요. 오늘 좀 갭 하락하게 되면은 120%를 타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지는 그런 10% 정도 빠지는 자리예요. 120에서는. 그러면 우리 스탠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 조정 받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정치적인 변수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뭐 좋지 않은 그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견디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이번 주가 2거래일 남은 만큼 거기다가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선 조정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좋은 스탠스 취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S 받아볼 종목이 오늘 3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HD 현대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종목이고요. 또 지난 화요일장 에서 전력기기 관련주 괜찮았습니다. 지금 22만 5천 원까지 훌쩍 올라온 상황에서 저희 상승률이 최고가 기준 200% 넘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AI 얘기 나오기 전에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미국 그 IRA 그런 법안 그런 거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제가 제시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덧 트리플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10월 26일 날 들고 나왔는데 뭐 지금에서 에이스였느냐, 이거 그렇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뭐 나름대로 또 보람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에이스 때문에 들고 나왔어요. 자,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저점도 이렇게 큰 종목이 트리플, 200%면 트리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앞으로 얼만큼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이제 70% 이상을 익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은요, 꿈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치를 가불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걸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래요. 상담은 반대했다 보고요. 왜 좀 일부 매도하시는 게 좋으냐면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더 간다더라도 좀 월봉이라든가 일봉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0%더 끝나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정 부분은 좀 매도하시고 여기서부터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셨죠?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필 옵틱스 유리기판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회자가 되니까 3일 동안 30%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결은 틀리지만 여하튼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한 70% 정도 이상은 수익 실현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AI 관련한 수혜 모멘텀 지속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많이 올라온 만큼 70% 이상은 익절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에 말씀해 주셨던 우진엔텍이죠. 우진의 또 자회사이기도 한데 상승률은 최고가 기준 67% 이상 기록하면서 3차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정책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총선 이후의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그 원전에서는 5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패러다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이래서는 건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육성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럼 원전은 지금 탈원전했던 프랑스라든가 세계 각국 지금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AI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테스트에서 들어가는 그런 전력보다 소위 말해서 소라라고 하는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로 가는 게 전력 60배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는 SMR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거 트렌드입니다. 이게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글쎄 우리나라는 참 좀 특이한 점이 많아서 또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패러다임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큰 거대 물결은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바로 양양한 패턴에서 거의 최저점이었죠. 계단식 상승판을 이루면서 68%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글쎄요 이제 그때는 뭐 야당이 다수당 아니었나요? 지금도 똑같지만 네. 뭐 개헌 그런 것만 안 된다라면 뭐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제 관심권이다. 차라리 저 같으면은 좀 롱텀으로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를 팔고 이런 종목도 조정줄 때 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은 이게 원전이 물론 뭐 정책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랐던 전력기기, 변압기 쪽은 수익을 좀 실현해보고 오히려 눌려있는 원전주는 담아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4월 1일 말씀해주셨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단기간에 정말 좋은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일단 2차 목표 주가 달성하고 나서 조금 또 조정 나왔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반도체에서도 이제 그 섹터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HBM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뉴로모피, 그다음에 또 유리기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순환 상승이 일어난다는 우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유리기판이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난다면 HBM이나 온 디바이스 AI, 아까 제가 이제 TSMC 그런 관련주 대표적인 에이지그랜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를 보실 때는 HBM에서 좀 뒤졌던 삼성전자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3D DRAM이에요. 2025년 한다고 그 로드맵을 내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향, 뭐 HBM도 되겠죠? 예,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아류입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방송하는데 아류는 나쁜 표현을 하시던데 이동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국어 사진 찾아보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음선 3개 정도 주면은 또 매력적인 가격이 될 거예요. 한 29,000원 이 전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봐도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건 밸류 투자거든요. 함께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넘어가 볼 텐데요.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KNR 시스템 보겠습니다. 이게 뭐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공모가 한번 딱 넘어서서 첫날에 반짝 뜨고 나면 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또 자리 잘 잡았을 때 올라갔다가 이 흐름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KNR 시스템은 유압 로봇에서 국내 탑픽이에요. 핵심 부품에서. 그리고 이미 국산에 성공해서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 거기에서 액추에이터를 납품한 이력도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차, 두산종업 요즘 또 방산주가 뜨잖아요. 또 LG 넥스원 그런 데에 B2B 쪽에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압 로봇은요 전동보다 힘이 10배가 세고요. 이 전동 로봇보다 그다음에 사람이 가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위험스러운 곳 그런 데서 일을 잘 해낸답니다. 예,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아까 수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내렸느냐 네. 보이수 물량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펀더멘탈을 보면은 수급에서 내릴 때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쌍바닥 치고 양음양 캔들 만들고 노란색에서는 이렇게 테크니컬 리턴도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한 30만 주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2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좀 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뭐 보합권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28,000원, 2차는 21,800원, 손절가를 16,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 앞으로 흐름 보면서 또 목표가도 업사이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호예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라서 약간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19,800원, 목표 주가 1차는 28,000원, 2차는 21,8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향후에 또 목표 주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기계 체크해 볼게요. 네, 화천기계는 화천기공의 자회사예요. 네. 예, 그래서 원래 공작기계 75년 설립 업력이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실린더 블록 가공해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좀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형 그냥 풍력 가공기를 만들고 있고 또 샤프트 이런 대형 샤프트죠. 이런 데도 좀 신제품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리를 보실까요? 다 이런 종목들 제가 들고 나온 종목들의 특징은 이럴 때가 아니고 고점 되면 44%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스타를 만들었어요. 바닥에서 3스타는요. 거의가 윗바위로 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봉을 보셔도 윌슨 밑꼬리 패턴 나오면서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어요. 단 이 종목은 기술적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좀 엮이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KNR 시스템도 있고 이거 다 바닥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갭 상승하면 매수는 관망하시고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갭 상승해서 매수가 안 주면 KNR 시스템 그런 것들이 더 펀드멘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요. 5,450원 정도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5,700원, 2차는 6,000원, 손절은 4,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오늘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시초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매수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는 5,450원 부근, 목표 주가 1차는 5,700원, 2차는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마침 또 깜짝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도 장도 좀 어려웠는데 네. 그때 자람 태클리 아시죠? 네. 우리가 이 프로에서 자람 태클리도 VI 걸렸고 또 코초 테크놀로지도 네. VI 2개나 나왔거든요. 오늘 장이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총선에 떠오를 유망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한 내용 여러분께 한번 함께 좀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좀 대응하기 좋은 유망한 종목도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